24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강이 하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6시까지로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듯이. 그래서 왜냐면 토요일 날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진도를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10시까지는 안 가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끝날 거예요. 자요? 자, 24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집에서 이렇게. 아니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갔다가 생건동으로 갔다가. 그래요. 가끔 백열등이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곧 LED가 켜질 거예요.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자요. 자, 여기요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실물 습득, 그다음에 매작물 발견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47페이지요. 아마 이 무주물 선점 이거 보면 이 무주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주물은요 소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주점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요 무주물 선점을 하는데 자주 점유라고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주물이란 것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해야 되죠. 유실물은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우산을 가져오셨는데 비 오는 날이요, 학원 집에 갈 때쯤 되니까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학원에다가 우산을 놓고 가는 거죠. 내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나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실물이다 이렇게 하죠. 유실물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 전화해가지고요, 내 우산이 있는데 그것 좀 보관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매작물은 뭐냐, 이 매작물도 뭐냐면 아주 오래된 고택이라든가 왜냐면 분묘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된 것을 얘기해요. 부장품들을 얘기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있냐면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상속인이요.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선점이죠. 선점이라고 해서 뭐냐면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주 점유하고 점유하고 두 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혼합사실행위는 뭐가냐면 사부선물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있는데요, 사부선물이라고 해서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이거 선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이죠. 이것은 물건의 인도인데요, 물건의 인도 또는요 뭐가냐면 유실물 할 때 유실물 습득할 때 이 물, 알겠죠? 이것을 물건의 인도 이렇게. 여기 보면 유실물 습득이죠. 습득이라는 것은 뭐죠? 습득이라는 것은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유라는 것은 우리가 뭘 배웠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요 여기요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요.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고요. 발견이죠. 발견이니까 점유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발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발견, 이것을 뭐라냐, 순수 사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 순수 사실행위는 뭐가 있죠? 뭐죠?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이죠. 발명 이렇게요. 이 매주가 발명해서 매작물 발견이잖아요. 이게 매작물이요. 그러면 주소의 설정, 가공 이런 거란 말이죠. 매주가 발명, 이것은 한 가지만 있죠. 그래서 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매장물은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장물은, 발견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의 소유가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어떻게 하냐? 그 발견자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뭘 한다고 되어 있냐? 절반한다, 이 절반.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 말이죠. 공유, 이렇게요. 그래서 절반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여기는 유실물이죠. 그러면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실물을 습득하고 나서 6개월이에요. 신고하고 나서 6개월이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국가 고치는 다 나왔어. 알겠죠?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실물 습득 이렇게 돼 있고, 이건 6개월만 딱 알면 돼요. 이건 무주물이죠. 이 무주물은 무주의 동산하고요, 뭐가 있냐? 부동산이 있거든요.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가 소유가 돼요. 그런데 무주의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라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선점을 하는데요, 이 동산도 학술이나 또는요,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때는 또 뭐가 되냐? 국유가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우리는요, 무주의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무주의 물건은 언제나 선점이다. 그러면 큰일 나. 왜냐하면 물건 속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은 언제나 그것은 국유가 되는 것이고, 무주의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다. 그래도 큰일 나. 왜냐하면 우리가 무주의 동산 중에서 원칙적으로 선점이지만 그것이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의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이 되지만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요. 원시 취득이요. 이런 건데 저 뒤에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자요, 지금 들리나요? 안 들려요? 뭘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볼륨이구나. 들려요? 안 들려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부합을 한번 보세요. 부합. 페이지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49페이지요. 첨부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첨부 보세요. 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첨부는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 그 다음에 여기 가공, 이렇게 세 가지를 첨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첨부에는 뭐냐면, 여기 봐요. 첨부는 두 가지가 임의 규정이 있고요, 두 가지가 강행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 이 강행 규정은 제3자 보호하고요, 여기 분리 복구 금지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하고요. 여기는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 규정도 두 가지예요. 임의 규정은 손실 보상. 여러분, 손실 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에 관한 거잖아요. 돈이요. 그다음에 소유권의 기속. 소유권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고, 이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원래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요, 손실 보상과 소유권의 기속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 가지고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타인의 동산, 이것을 우리는 뭐냐? 재료라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물건, 이것을 뭐냐?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타인의 동산이라고, 이러면 어디 앉을 자리 없나요? 여기 앞에는 있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밑에 가면 주택관리사가 또 보강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이런 합반 보강을 할 때는 주택관리사 강의실에서 비디오로 보려면 볼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주택관리사도 오늘 저녁까지 보강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타인의 동산이죠. 타인의 동산을 뭐라 하죠? 노력을 가하죠.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타인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동산은요, 여기서 재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이 말이죠. 밀가루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밀가루에 대해서 뭐라 하죠? 노력을 하면요. 제빵을 하죠. 제빵. 목재는요. 목공을 하잖아요. 그럼 제빵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케이크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죠? 목공하니까 의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밀가루나 목재를 재료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재료주의. 원칙적으로는요. 재료주의인데요. 예외적으로 가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저히 다액일 때. 현저히 다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밀가루하고 여러분요. 케이크하고 봤을 때 밀가루는 얼마죠? 밀가루. 밀가루는요. 많이 해봤자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요. 뭐 1,000원치도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케이크를 만들면 얼마 돼요? 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저히 20배가 되니까 현저히 다액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 원칙적으로 그것은 가공한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료를 댄 사람한테 1,000원만 주면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재죠. 이 목재하고 의자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의자는 재료주의, 목재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이 의자를 만드는 사람한테 뭐를 주면 돼요? 그럼 그래서 수고비를 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가공이다 이렇게 하고 가공은요 매주가 발명할 때 가공 순수 사실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공이다 이렇게요.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요 깨 한 대하고요 우리나라 깨 참깨 한 대가 섞였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들기름 한 병하고요 참기름 한 병이 섞였거든요.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합은 먼저요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어요.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지금부터 부합이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부합은 뭐냐면 자 이거 봐 우리가 지금요 이거 페인트를 가져왔죠. 페인트 지금 페인트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것을 페인트라고 하죠. 알겠죠? 이것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 사고 팔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인트 통을 열어가지고 벽에다가 페인트를 바르죠. 바르면 페인트가요 벽에 달라붙죠.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여러분요 벽지 있죠. 벽지가 이렇게 롤에 말하자면 벽지 있죠. 이건 독립성이죠.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벽지를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바르죠. 그러면 이 벽지는요 벽의 구성 부분이 되죠. 달라붙죠. 그러면 다시 때릴 수는 있어 없어? 있죠. 때릴 수는 있지만 떼면 다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다른 방에다가 벽지를 또 바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는 가능하지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합은 동상 간의 부합인데 동상 간의 부합은 주종의 구별이 되느냐 주종 그 다음에 주종의 구별이 되지 않느냐 주종의 구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배가 주죠 노가 종이죠. 알겠죠? 그럼 주, 종 구별이 되죠? 이렇게 구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뭐 하면 돼? 돈을 주면 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구별이 안 되면 부합 당시예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 말이죠. 부합 당시란 말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냐? 부합 당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현재의 가액 그러면 안 돼. 시험이 잘 나와. 알죠? 작년 변호사 시험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이렇게. 알죠? 부합 당시 이 말이 중요해. 이 동상 간의 부합이 혼화하고 똑같아. 혼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혼화도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혼화의 경우는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 나와요? 부합 당시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 나와?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 혼화라는 것은 섞일 때 이 말이죠.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런 말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이런 부동산 애의 부합은 뭐가 있냐면 먼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은 여기 1층이 있죠. 1층이 갑의 거예요. 그런데 2층은요. 2층은 을이 중축을 했어요. 이렇게 중축을 했단 말이죠.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 1층은 갑의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은 을의 것이고 이 말이고요. 여기 독립성이 없다. 1층은 갑의 것이고 2층도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1층과 2층이 모두가 다 갑의 것인가? 그것을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층은요. 여기 2층하고 1층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전체 뭐죠?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구성 부분이고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물건의 일부가 되죠. 물건의 일부, 전체 물건의 일부죠. 2층은 이것은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거래의 객체,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부합은 독립성이 없고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의 일부이고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그러면요, 부합은 아주 간단해요. 뭘 보면 되냐? 인간 신체에서 팔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인간 신체에서요, 이 팔 있죠? 이 팔 부분은 뭐예요? 팔 부분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달라붙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것을 뭐란다?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부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뗄 수 없거나 뗄 수는 있어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부합이고요. 그러면 뭐 팔은 뭐예요? 내 신체의 일부이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우리는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층은 어때요? 2층은 방을요, 옥탑방을 했더니 옥탑방이 별도로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층만 별도로 등기를 해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은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2층하고 1층하고 다르죠? 그래서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죠. 1층 2층 다르니까요. 그것은 물건의 일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물건 1층의 일부가 아니고요. 그럼 2층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거래의 객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뭐로 가냐? 우리가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뭐로 가는 것이냐? 비용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부속물, 이것은 비용,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건 있죠. 부속물이 항상 부속물건이란 말이거든요.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물건은 현존성,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항상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사고팔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물건이다. 그래서 부속물이란 말이나 지상물이란 말이나 물자란 말을 쓰려면, 물은 물건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물이란 말을 쓰려면 물이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항상 이게 가장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안 해. 세 가지. 이 세 마디는 언제나 똑같은 말이에요. 독립성이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때 항상 비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짜고짜 뭐라고 나오냐?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부속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부속물의 대상이다. 이렇게. OX, X란 말이죠. 부속물은 물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고 구성 부분이 아니고 부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보자. 그럼 소유권 봐봐. 부합이란 말, 부합. 여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부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봐봐. 말을 부동산의 부합이죠. 그러니까 1층이 지금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2층을 중축을 했는데 중축한 것이 1층에 달라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층이 1층에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된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부합에 하는 것은 이 부합되는 물건, 이것을 부합물이죠. 이것은 뭐죠? 이것은 피부합물이라고 그래. 피부합물. 알죠? 밑에를 위에를 부합이다. 위에서 부합을 하니까 어때? 위에서 눌러버리죠. 누르니까 밑에서 배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나오니까 피부합물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합물이야. 피부합물. 이것을 부합물이고, 그러면 이 부합물의 가격이 1억이고 피부합물의 가격이 8천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2층은 증축을 할 때 뭐 이태리 대리석 쓰고 보르데오 뭐 원목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누가? 여기 부합물의 가격이 피부합물의 가격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 것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알겠죠? 그것이 부합이냐 아니냐, 구성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부합물의 가격이 피부합물의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보시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임대차에 가서 뭐를 보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와요. 알겠죠? 또 이걸 알아야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 1층이에요. 1층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저당을 잡았는데 중축은 3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2월 1일 여기다 저당을 잡았는데 3월 1일 날 중축을 했는데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1층과 2층은 전혀 별개잖아요.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는 독립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공동소유라고 해서 253페이지 한번 보셔요. 공동소유는요 책을 보는 것하고 책이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요 문제를 푸는 거나 이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가 이제 가장 크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책을 봤을 때하고 문제 풀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공동소유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뭐냐 재산을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먼저 공유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말이 있고 여기요 총유라는 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는 뭐냐면 이것을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공유의 대표적이고 합유는요 여자분들이요 계모임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그러면 이때의 조합이라는 것은 농협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조합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알겠죠?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총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의 소유 형태요. 그러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유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총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공유는 로마법 사상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합유도 자기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지분이 없다는 것은 자기 몫이 없다 이 말이죠.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게 교회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 보면요 헌금을 항상 많이 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죠. 헌금 제일 많이 내고 있어. 알겠죠?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요 보면 교회에서 보면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없어? 이러면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국수를 빨리 먹어요? 헌금 안 낸 사람이 빨리 먹어요? 헌금 안 낸 사람이 더 빨리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국수 먹는 사람 있죠? 헌금 별로 안 낸 사람이. 왜요? 쪽팔리니까 국수를 더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헌금을 많이 내도 국수를 먹고 헌금을 안 내도 국수를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분, 자기 몫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몫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공동으로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수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든 안 내든. 무슨 말이겠죠? 왜? 자기 몫이 없거든요. 자기 몫. 그러니까 여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먼저 정관이나 또는요 규약에 따른단 말이죠. 정관이나 규약, 정관이나 규약에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사원총회 결의를 해.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원총회 결의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단체 명의로 이렇게 해야 돼요. 단체 명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뭐냐 소송이라든가 등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는 거예요. 종장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종중이나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스님이라든가 목사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등기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합유죠. 합유하고 공유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는 개인주의고. 여러분 봐봐. 조합 같은 거 봐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단체성, 공동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는 공유 지분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요. 그런데 이 합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유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자유가 없죠. 왜? 공동으로 하니까. 이런 개모임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요, 친구가 한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나 친구 누구 만났다 얘기하죠. 야,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걔 정말 착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 야, 걔도 우리 모임에 들어올 생각이 있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옆에서 뭐라 그래? 나 걔하고 옛날에 싸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 이렇게.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요. 이 지분을 처분할 때는 타 공유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소유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공유물 청구권. 여기 합의물은요. 합의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의물 청구권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조합이 해산이 되죠. 해산이 됐을 때만 가능해요. 조합이 해산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계모임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계모임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냈던 돈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분할 금지 특약을 하면 여기서 등기를 할 수 있고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봐봐. 아버지가 사망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갑이 있는데요. 자식이요.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러면 당연히요. 1대1로. 그래서 A, B, C 세 자식이요. 1대1로 동등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자기 몫이 당연히 있다 이 말이죠.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요. 공유 같은 것을 상속재산 같은 것을 공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모임이라든가 조합 같은 것을 합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권주의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토지는 분명히 하나인데요.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 있죠? 3명이 있으니까 3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분을 전부 다 더해. 지분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예요? 이러면요 9분의 3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요 9시가 되면 노란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이죠 1.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분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세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권은 결국 몇 개이다? 한 개이다 이 말이죠. 한 개의 소유권이죠. 이 한 개가 어떻게 해요? 분량적으로 분량이란 말이죠.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분량적으로 나누어진 것의 일부분이다. 일부분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이 3분의 1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양적 분할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분이라는 것은 한 개의 소유권이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이 지분이라는 것은 일권주의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지분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지분은요 첫 번째요. 여기 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 공유의 등기를 해야 돼. 공유의 등기하고 플러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뭐라냐?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를 뭐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등기하냐? 이렇게 등기해요. 여기서 공유자, 갑, 병 이렇게 해요. 이걸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갑 밑에다가 뭐라 쓰냐? 갑 밑에다가 지분 3분의 1, 여기 지분 3분의 1, 여기 지분 3분의 1 이렇게 이것을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 그러면 지분의 등기를 안 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분수로 나타냈다. 분수로 나타냈다. 그러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분수로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등기를 안 하면 마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럼 균등이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공유자 이렇게 공유자 또는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요. 지분권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유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공유는 몇 명 이상을 공유라고 하죠? 2명 이상을 공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유자인데 몇 명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죠? 두 사람이 얼마? 2분의 1. 세 사람이 얼마? 3분의 1.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에서 가장 큰 것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는 가장 큰 것은 2분의 1이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공유자다. 또는 여기가 지분권자다. 지분권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도 뭐로 이루어졌다? 공유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얼마로 본다?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얼마? 2분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이게 갑과 을이죠. 갑과 을 그러면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균등이에요. 그럼 얼마다? 2분의 1, 2분의 1. 만약 갑을 병이다.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 갑을 병정이다.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이 갑을 병 그러면 3분의 1. 아무런 말 없이 갑과 을이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공유자다. 그냥 지분권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자가 몇 명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유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면 2분의 1이고 3명이면 3분의 1이고 4명이면 4분의 1이죠.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가장 큰 게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지분을 얼마로 본다? 2분의 1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균등이라는 것은 2분의 1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갑을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갑을병 이렇게 나오면 얼마다?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실제 지분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인데요. 등기부는요.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는요.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고요. 등기부는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간다?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요. 그래서 병이요. 을의 지분을 샀거든요.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병은 3분의 1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산 걸로 봐버려? 2분의 1을 사는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 간에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 지분에 따라서 뭘 하냐?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뭘 한다? 의무를 부담을 해. 그런데 이 의무를요.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1년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냐? 매수해버릴 수 있어.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매수란 말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분 매수 청구권. 네 번째는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이 이렇게 양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이 병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그럼 또 이 사람이 지분을 또 포기했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가. 국가는. 그래서 국가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죠. 그러면 병의 지분은 갑하고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갑이 얼마가 돼? 2분의 1. 을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또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완전한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됐죠. 그랬는데 갑이 또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그때는 국가로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는 부채, 채무는 국가는요 상속하지 않아요. 채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만 가져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어디로 보냐면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자 간의 관계를 봐요. 공유자 간의 관계요. 어떻게 보냐면 먼저 사용하고 뭐가 있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사용하고 수익. 이러면 사용하고 수익을 뭐냐? 어디로 하자면 공유물 전부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공유물 전부를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요 자리 있죠? 저 뒤에 학생 좀 올라가세요. 자꾸 왔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요. 계속 왔다가요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하니까요. 자요 사용수익이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 밤. 여러분 우리가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려면 사용수익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가지고 지분을 이해하면 지분이 이해가 안 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요 토지가 있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3분의 1이죠. 자기가요 이걸 3등분해 3등분 해가지고 자기가요 3분의 1만큼 여기에 이렇게 3분의 1만큼 자기가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분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냐? 자동차를 가지고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보면 자동차도 똑같이 여러분 뭐죠? 지분이잖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어디가 앞이야? 이게 앞인데 이게 알겠죠?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앞에 같이 결정은 됐어.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앞이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갑의 지분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갑이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만큼은 나누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는요 이거 법넷띠요 이 부분만 자기가 타고 다닌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딱 보면은요 우리가 3분의 1만 나누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토지는 분할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토지는 뭐죠? 분할이 아니고 톱으로 썰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는 여러분요 경계를 놓잖아요. 경계를 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3분의 1로 딱 나누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요 3분의 1만큼 여기를 톱으로 썰어가지고요 이 부분만 자기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분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지분이라는 것은 봐봐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지분이 지금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사람 만약에 지분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1일을 기준으로 몇 시간이죠? 8시간. 한 달을 기준으로 며칠이요? 10일. 알겠죠? 이렇게 10일 동안 8시간 동안 이 자동차 전부를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전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이 3분의 1만 미쳐야 돼요? 전부에 미쳐야 돼요? 전부에 미쳐야죠. 그래서 갑의 지분 3분의 1은 자동차 전부의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 봐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요 탁 여기서 경계해가지고 자기 혼자 여기 농사 짓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한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을의 지분도 3분의 1인데 을의 지분도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고 병도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데 을과 병의 지분이 여기에 미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결국 뭐냐? 갑은 을하고 병한테 대해서는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보면은 지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장님하고 둘이요 공동으로 동업을 해서 이 학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반대로 맞딱 반띵해가지고 이건 원장님, 이건 내 거 이게 아니고 이 전체 강의실에 원장님의 지분 2분의 1, 내 지분 2분의 1이 미친다 이 말이죠. 전체. 그러니까요 여기다 칸막이 쳐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존행위.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존은 우리가 이런 보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죠. 그래서 보존은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무효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무효라는 말이 있고 여기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되냐?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여기요 무효 등기다, 불법점이다 이 말이 나오면 보존이란 말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보존이란 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보존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니까 굳이 전원이 할 필요, 물론 전원이 해도 되죠. 그런데 누가 해도 된다? 각자가. 그래서 무효 등기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전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각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유에서는 뭐냐면 등기하고 점유하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점유하고 등기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무효의 등기다, 불법 점유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그때는 항상 무슨 말이냐, 보존이란 말이 나고, 보존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그냥 판례가요,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자꾸 A라는 놈이 병의 지분을 3분의 2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병의 지분은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라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 3분의 1. 그러니까요,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보존이다 아니다? 보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보존이 아니다?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것은 보존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보존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이제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말이야. 관리. 그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리는 그것은요, 임대행위를 얘기해요. 임대행위. 알겠죠? 관리. 이것은 뭐냐?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 특히 여기서 여러분요, 두 가지가 조심해야 돼. 지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과반수라고 하는 말하고. 왜냐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법고시에 뭐라고 나오냐? 공유자의 과반수 이렇게. 공유자. 그럼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공유자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지분. 알겠죠? 그럼 이런 봐.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여기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병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요, 갑은 6분의 1이고 을은 6분의 1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집은 아무리 합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과반수죠. 근데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갑과 을이 합해봐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과반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봐. 이 지분의 과반수가 있을 때 뭐라냐? 임대차.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상가 건물하고 주택임대차 다 똑같아. 임대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분의 과반수로.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갱신을 하고 해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차임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모든 것,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뭐냐면 처분하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처분하고 변경이요. 처분이라고 하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 신축. 그럼 건물을 공유하는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해버리면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죠? 여러분,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판례가 처분행위다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변경이란 말은 뭐죠? 변경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한 개인 것을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한다? 이런 경우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이렇게. 전원의 동의.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우리가 공동 소유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공동 소유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이 여기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요. 그럼 특히 이것도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여기 처분하고 변경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예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더 이상 대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이것을 처분행위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한다. 분할. 한 개가 되는 것을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이건 여러분 암기하, 이건 법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뭐 지분의 과반수. 관리가 근데 뭐다? 임대를 주는 것이다. 여기요 보존이죠. 보존이라는 것은 공유자 누가?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유자 전원. 그래서 보존은 항상 무슨 말이다? 여기 두 개였지. 무효등기 불법점이란 말. 무효등기 불법점.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무조건 보존.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각자가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에 갑의 지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지분이요.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를 딱 배울 때는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우리가 공동 소유는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 빼고는 너무너무 간단해. 공동 소유는 우리 책에는 그래도 공동 소유가 별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별로 없는데 다른 책들 보면 뭐 공동 소유가 어마무시하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여 있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쓰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과반수란 말하고 소수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 이렇게, 여기고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뭐냐? 5예요, 5. 여기 10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5란 말이죠. 이런 5를 뭐라고 그래, 5를? 5를 뭐라고 그래? 5를 뭐라고 한다? 이러면 5를 반수라고 그래요.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는 얼마나 과반수라고 그래? 2분의 1 이상이다, 5x. 과반수는 2분의 1 이상이다, 5x. 이러면 과반수는 반수를 뭘 해야 돼? 초과해야지. 초과. 알겠죠? 그러니까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는 뭐냐? 이걸 우리 뭐냐? 이것을 과반수라고 하죠. 과반수. 이렇게 과반수는 얼마냐면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요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그 다음에 뭐 이렇게 7분의 사법고시는 7분의 4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판례 자체가 7분의 4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보니까 7분의 4가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보통 3분의 2, 4분의 3, 뭐 5분의 3은 잘 안 나왔고요. 3분의 2나 4분의 3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과반수라고 얘기하죠. 과반수가 아닌 나머지를 다 소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없어. 2분의 1 이상이라는 게 없다고. 과반수 아니면 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분의 1은 뭐냐?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것들 있죠? 이 전부가 다 뭐냐? 소수예요. 알겠죠? 소수고 그 다음에 뭐를 본다? 과반수가 있죠?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을 5분의 4 이것을 과반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수하고 소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는 3분의 2죠? 3분의 1을 뭐라고 얘기해? 과반수죠?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에서는 과반수와 소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일 때는 어떤 거냐? 과반수 지문일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과반수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임대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과반수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자기 멋대로 월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2만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할 수 있고 전부를 월세를 줄 수 있고 3분의 1만 줄 수 있고 2분의 1만 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리행위라는 것은 임대행위를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는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의뢰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의뢰 동의. 알겠죠?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전부를 의뢰요. 이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이렇게 임차인이죠. 월세를 줘. 그러면 임차인이면 을이 임대인이 되고 병이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차임으로 90만 원의 차임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무슨 점유가 된다? 적법한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죠? 90만 원이죠. 90만 원 월세죠. 차임이죠. 이 차임은 뭐예요?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하냐?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돈은 각자가 지분만큼 가져가 대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돈을 얼마를 받죠? 9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을이 90만 원을 다 가져갔느냐? 그것이 아니고 을의 지분은 얼마예요? 60이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60만 원을 가져가고 30만 원을 갑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 3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지 을한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고 알겠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토지를 인도해달라.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사람 지금 무슨 점이에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돌려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과반수다. 그러면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은 자기 멋대로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줄 수 있다. 토지 전부를 임대 줘도 되고 3분의 2를 임대 줘도 되고 2분의 1만 줘도 된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겠죠. 그런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익은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산을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지분의 비율로 받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갑이 얼마 가져가고 300, 을이 얼마? 600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알죠? 지분의 비율로. 돈은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임대를 주거나 점유를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그럼 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이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원의 합의로 병이라 정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거든요. 그 임대를 줬는데 임대차 계약을 저쪽에서요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연장해 달라니까 갑은 싫대. 을하고 병은 예스랬어. 예스. 그러면 임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원은 3분 과반수가 넘죠. 전원이니까 전원이 임대를 줬죠. 그 임대를 더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차임을 증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가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돼. 각자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죠. 그래서 과반수가 되죠. 그러니까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 비록 전원의 합의로 임대를 줬다 할지라도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만 되면 돼.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해도 3분의 2니까 과반수가 넘죠.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임대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고 을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3분의 1인 사람이 뭐라냐?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돈에 관한 것. 그럼 여기서 돈은 뭐가 있냐? 돈은 항상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 부당이득이다. D를 읽어보면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 다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이런 말이 여기 꼭 나오거든요. 돈. 그럼 돈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등기가 있고 점유가 있는데 점유는 이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점유는 지분이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지분이 과반수의 지분이 있어야 되고 등기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과반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냐? 여기 보면 공동 소유는요 점유가 있고 등기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점유, 등기, 돈 딱 세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지문을 딱 읽었을 때 그 지문이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인지 등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점유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라고 나왔냐? 공유자는 자기 자신의 지분만큼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지분만큼. 그러니까 지분만큼 무조건 등기하죠. 그래서 을의 지분은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냐? 3분의 1만큼 등기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을이 전부를 등기해서 전부를 등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 됐죠. 이건 정확하죠. 그런데 얼마가 안 되죠? 3분의 2가 안 되죠. 이 3분의 2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이 말, 말소 등기요. 그래서 3분의 2만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내 앞으로 전부 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전부를 내 앞으로 등기했다 해서 내 등기를 전부를 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은 자기 지분만큼은 반드시 뭐하도록 되어 있냐?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나는 3분의 1만큼은 등기할 권리가 있거든요. 비록 내가 전부를 다 등기했다 할지라도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말소를 하는 것이에요. 전부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점유죠. 점유하려면 과반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 점유를 절대로 못해요. 만약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점유를 했다? 그럼 그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이런 불법 점유란 말이 튀어났다. 불법이란 말이 튀어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이러면 저기 봐봐. 불법 점유다. 무효 등기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그럼 이런 보존행위죠. 불법은 무슨 하다?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행위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보존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존행위가 있죠. 그럼 보존행위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한다? 각자가. 그래서 각자니까 누구죠? 갑이 을한테요 토지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해. 여기요 3분의 2는 무효죠. 무효니까 이 무효인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요. 무효 등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3분의 2만큼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란 말이나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이렇게. 부당이득이죠. 무슨 말이냐? X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에서 점유래, 점유.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래. 무슨 점유? 불법적.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조란 말. 보조는 누가 해? 각자. 각자니까 갑이나 을이. 토지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해.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나오죠? 손해배상으로 얼마가 나왔냐? 900만 원이 나왔다 때문에 900만 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은 누가 하는 것이냐?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청구하다. 각자가 지분만큼. 그러니까 갑은 3분의 2니까 600만 원을 청구하고 을은 3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가 둘이가 형제예요. 형제니까요. 갑이 형이고 을이 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뭐라 하냐? X라는 사람한테 내가 형인데 나한테 900을 다 달라. 900. 그러면 내가 동생한테 300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각자란 말 몰라요? 한국말로 각자. 알죠? 각자는 뭐죠? 갑은 갑, 을은 을이죠? 각자가 지분만큼만 청구해. 그러니까 갑은 600을, 을은 300을 청구해야지 갑이 을의 것까지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요, 공동소유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반수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과반수죠. 그럴 때는 다른 공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임대나 또는 점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적법한 점유가 되죠. 적법한 점유가 된 사람한테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냐?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차임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공유를 볼 때는, 공유에 관한 지분을 볼 때는 항상 이 사람의 점유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 점유인지 등기인지 돈인지 이걸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점유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갑이 점유해. 그럼 우리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갑이 점유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등기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안 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점유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면 얼마다? 2분의 1인 것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무슨 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지금 뭐죠? 갑을병이 딱 나왔을 때 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등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돈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등기는 무조건 내 지분만큼은 무조건 말 수 있다. 등기할 수가 있다. 내 지분만큼은. 내가 지분이 3분의 2다. 3분의 2만큼은 무조건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요, 그 땅을 전부를 내가 팔아먹었어. 전부를 팔아먹고 등기해줬어. 그러면 그 등기를 받은 사람은 얼마는 유효이다? 3분의 2는 유효이고 얼마가 무효이다? 3분의 1만 무효니까 얼마만 말소를 청구한다?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공유 관계에서 네 가지죠. 사용 수익하고 보존하고 관리행위하고 처분 변경하고. 처분 변경하고 그다음에 처분하고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그다음에 사용 수익은요, 지분의 비율로 각자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보존과 관리다. 보존은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왔을 때 무효 등기,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보존이다.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관리행위는 지분이 얼마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뭐 관리행위, 즉 임대차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다? 점유를 할 수 있다. 지분이 얼마가 돼야? 과반수가 돼야. 그러니까 지분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반수가 안 된 사람이 점유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은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공용을 분할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